한번 또 쳐다봤다가 서로 동의하는 걸 저렇게 체킹을 하는 것 같아요. 정밀한 상체만 제어를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동작을 구현했고, 그 AI 모델이 피겨 AI에서 이렇게 두 개의 로봇이 서로 협동하는 모습을 깜짝 발표하면서 그냥 단순히 둘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신박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게 업데이트 됐는지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부터 보고 가시면은 자,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하죠. This is the very first time. I'd like you to use your new Helix AI and try to reason through where you think they belong in the scene. 식료품을 이제 비디오에 정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움직이더니 여전히 느리긴 느린데 저 매니플레이터 저 손 부분 덱스트러스의 손 부분이 나름 섬세한데 서로 잠깐 쳐다봤다가 이거 저렇게 잡아서 냉장고에 어느 위치에 넣을까 해서 적당한 위치에 넣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테이크로 촬영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끊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연속적으로 다 성공을 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어쨌든 저렇게 하면은 나 건네줘 저 건네줘 가지고 저렇게 싹 잡고 속도가 느리긴 해요. 그래서 한 번 또 쳐다봤다가 서로 동의하는 거를 저렇게 체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쟤는 저 밀가루는 저 선반 밑에 서랍에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케찹은 또 저 위에 올려야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저렇게 뭔가 바구니 같은 거 저 안에 놔달라고 사과 같은 것들을, 저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엔드-투-엔드 학습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 두 로봇이 아예 똑같은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아직 저렇게 느리게 사용되면은 저거 쓸만하겠냐라는 데에서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있다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오브젝트를 제너럴하게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잘 조절을 한다라는 거,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모든 태스크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럼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헬릭스입니다. 이 헬릭스가 나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중나선 구조, 그 왓슨과 크릭이 발견한 이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 두 개가 꼬여 있는 건데, 그러한 느낌으로 간 게 아닐까라고. 비전 랭귀지 액션 VLA, 그러니까 카메라로 세상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 언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말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액션을 통합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제너럴리스트 휴머노이드 컨트롤이라고 한 거는 특정한 작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모델로 쭉 돌려가지고 알아서 얘네들이 정리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면은 저렇게 각각의 물체를 보고 그거를 액션을 취해서 알아서 넣는 거 보이시죠? 저게 초반에 명령을 듣고 나서 저 둘이서 협력을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라는 원리를 잠깐 보시면은 요게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돼 있죠. 자, 이 로봇 1이 시스템 1, 로봇 2가 시스템 2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얘 자체가, 요 하나가 똑같이 시스템 1과 2를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2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 보세요. 텍스트 커맨드가 들어있죠. 아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pick up the butter and hand it over to the robot on your left 라고 텍스트 커맨드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얘는 뭐냐? 약간 느려요. 느리네요. 여기 7빌리언 프리트레인드라고 돼 있죠. 7빌리언 70억 개의 파라미터로 돌아가는 모델이고, 시스템 1은 80밀리언이니까 8천만 개입니다. 조금 낮으니까 별도의 GPU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 얘가 조금 더 큰 모델을 돌리는데 조금 느리긴 하지만 좀 신중하다, 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하는 애다. 그러니까 얘가 7에서 9Hz라는 거는 1초에 7번에서 9번 정도 데이터, 카메라 데이터를 쭉쭉쭉 받아들이면서 입력을 받고, 로봇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핑거 포지션에 대한 정보들을 쭉쭉쭉 받아들이면서 좀 천천히, 그러나 뭘 어떤 걸 해야 할지를 좀 상황을 파악하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반면에 이 시스템 1이라고 하는 거는 Fast Reactive Control이라고 돼 있는데, 규모가 작은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1초에 20번씩 다다다닥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보시면 레이턴트 벡터라고 돼 있죠. 뭔가 잠재 벡터, 그러니까 뭔가 얘가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잠재적인 어떤 상황들을 7에서 9Hz 주기로 1초에 8번 정도로 해서 업데이트 해주면은 요걸 토대로 해서 좀 빠르게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얘한테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처리한 요걸 가져와가지고 요거의 10배수가 되는 1초에 200번에 해당하는 움직임으로 구현을 해낸다. 지금 이제 상반신만 움직인 거죠. 어퍼바디 컨트롤이니까. 그래서 이 VLM이라고 하는 이 모델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모델, 이 두 가지를 레이턴트 벡터로서 연결해서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헬릭스입니다. VLM은 흔히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랜스포머는 우리 잘 아시죠? Attention is all you need.
S2가 사항을 적당히 요약해 준 다음에 요거를 빠르게 반영을 해가지고 전달한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헬릭스라고 하는 게 시스템 1, 2를 갖고 있는데 이 헬릭스가 얘랑 얘가 각각 갖고 있는데 각각 완전히 똑같은 거를 그냥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입력 자체는 자연어로 뭐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똑같은 명령을 듣지만 같은 모델인데도 서로 협력하는 거, 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연스러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자율적으로 뭔가 교감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죠. 그동안에는 이 덱스트러스 동작 있잖아요. 손으로 뭔가를 잘 잡는다, 부드럽게 잡네, 좀 애매한 것도 잡네, 유리도 잘 잡네, 이런 것들이 놀랐다고 하면은 이러한 거는 기본이고 자율적으로 뭔가 하나의 명령을 통해서 비전 처리 후에 빠르게 200Hz로 짜자자작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아예 싱글 모델, 똑같은 모델로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율주행 관점에서 보면은 테슬라도 FSD 똑같은 모델을 이렇게 심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보통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생한 거 비교하면 뭐 로봇도 뭐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로봇이라는 폼팩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릭스라는 애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엔드 투 엔드로 한 번에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그냥 로봇들한테 별도의 파인 튜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특정 스페시픽한 작업을 하려면은 야 너는 뭐 물을 따라주는 작업을 해줘, 아니면은 뭐 냉장고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해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파인 튜닝 없이도 그냥 자율적으로 엔드 투 엔드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동까지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뉴 스케일링 로우즈라고 하면서 트레이닝 없이 스케일링 비헤이비어, 스케일링 이게 크기가 커져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자, 기존 맨 아래에 있는 게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라고 돼 있죠.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 PhD라고 표현을 한 게 이 전문가들의 어떤 수작업의 코딩이잖아요. 제가 오픈AI의 O3 논문 분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 테슬라의 FSD 같은 자율주행도 자 신호등이 보이면 이렇게 해, 둔턱이 보이면 속도를 줄여,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손으로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수작업으로 매뉴얼리 다 코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량의 시연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진행을 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 모델이 이 플리트 모델입니다. 단체로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거죠. 이 플레임 모델, 여러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로봇의 스킬이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끔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로 성장을 했는데, 물론 이 방법도 좋지만 헬릭스라고 하는 모델은 일단 프로그램이 없다, 엔드 투 엔드로 다 학습시켜가지고 하고 내가 직접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너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똑같은 모델만 쭉쭉쭉 넣어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협동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 상당히 신박하죠. 그래서 시스템 2가 계속 주변 환경에 야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떤 환경을 분석하는 게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잠재적인 데이터들을 쫙 해주면은 요거를 빠르게 처리해가지고 슉슉슉슉 보내준다. 요게 다 엔비디아 프로세서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엔비디아가 이 저전력 GPU라든가 이 전용 로봇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피겨 AI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뭐 실험부터 검증까지 결국 요런 것들이 또 프로세서의 영양과도 연관이 있다. 또 왜 배터리 좀 덜 소모하려면은 결국은 전성비,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두 개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그러면 이거 뭐 무조건 크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레이턴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또 1초에 여러 번 업데이트 해줘야 되잖아요. 1초에 200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도 한정적으로 받으면서 좀 더 스무스하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커버 씌워주려면은 그만큼 컴퓨테이션이 많이 필요하고 강력한 GPU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게 요거를 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얘네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할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만 넣어도 예를 들어 제가 이거 한 3마리를 샀어요. 이 3마리를 사가지고 이거 사람이니까 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 3개를 3명을 사가지고 하여튼 3개를 사가지고 유모노이드를 굴리는데 알아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참 더 활용성이 많아질 것 같고, 속도가 느림에 따라서 조금 답답하던 부분들이 이 물량으로 이 퀄티티로 커버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했나라는 걸 좀 살펴보니까 무려 500시간에 해당하는 다양한 로봇과 이 오퍼레이터로부터 이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자, 오토라벨링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얘는 뭐다, 얘는 귤이다, 사과다, 밀가루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하고, 요 VLM이 또 어떤 걸 하느냐,
요 VLM이 이제 인지를 해갖고 하면은 자, 이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명령이 무엇이 될 건가라는 거를 여기 나와있죠. What instruction would you have given the robot to get the action seen in this video? 뭘 할 거냐 이걸 하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라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명령을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은 데이터로도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해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옵티머스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여럿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헬릭스는 S2와 S1의 이중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자연어 명령어를 받은 다음에 하체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체만, 정밀한 상체만 제어를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동작을 구현했고 그 AI 모델이 시스템 1과 2를 다 합쳐가지고 동일한 것들을 얘네 두 개한테 넣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테슬라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이나 센서 융합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움직이면서 저렇게 스테빌라이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테슬라는 지금 자기가 직접 만드는 그런 프로세서로서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대비해서 피규어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하기도 하죠. 결국 이런 휴머노이드는 이 가정에서는 뭐 청소 제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요리 보조라든가 짐 정리 아니면은 이제 그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서비스 쪽도 고객 응대라든가 이런 안내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저렇게 상체만 고정을 해도 굳이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저러면. 근데 이 S2와 S1이라는 요 시스템이 서로 이제 최적화를 해서 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잘 했기 때문에 요게 이러한 결과물을 낳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사실 별개의 어떤 AI 모델인데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동작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이렇게 로봇으로서 구현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피규어 AI의 헬릭스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자연어를 통해서 이제 커맨드를 날린 거잖아요. pick up the trees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추상적인 명령이고 이 추상적인 명령을 통해서 둘이 협동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시스템 간의 어떤 동기화라던가 아니면 각각의 또 연산 최적화 같은 게 필요하겠죠. 각자 움직이려면은 이런 어떤 난제들이 있는 거를 일단은 하체를 고정시키고 그래서 리소스를 좀 줄인 다음에 컨트롤을 미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른 방향성으로 좀 제시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로봇 기준으로 하나의 엔드-투-엔드 모델이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었던 게 맞았는데 그 모델을 똑같이 넣었는데도 협동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AI 모델의 적용 저변을 좀 더 확장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면 훨씬 더 양산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또 튜닝하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트림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중간에 이렇게 뭐는 빼고 내장재는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조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는데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똑같이 이렇게 깔아주면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또 양산성이 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에서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도 벌써 3,2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짧게 전달하는 소식들 아니면 짧은 클립들 이런 것들 많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